세나야, 너 정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내 마음이 진짜로 그쪽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세린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그녀의 눈물을 반사하고 있었다. 난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해야 해, 이게. 올바른 길이야. 세나의 대답은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약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세나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세나야. 또 그 애랑 같이 있어? 당장 헤어져.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세나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세나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서울의 작은 교회 목사로 매주 일요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강조했다.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법칙이야. 동성애는 죄악이야. 아버지의 말은 세나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전형적인 한국 주부였고, 오빠는 군대에서 제대 후 교회 청년부 리더가 되었다. 세나는 그런 가족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에게 끌리는 마음을 느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며 억눌렀다. 대학에 들어간 세나는 서울대 문과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캠퍼스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속박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서관에서 세린을 만났다. 세린은 같은 과 후배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선배, 이 책 추천해요. 김영하 작가의 소설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세린의 미소가 세나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나 책을 나누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세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 온 지 2년째였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부모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세린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깨닫고 받아들였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둘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여름 방학 동안 세나는 세린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세린이 고백했다. 선배, 나 선배가 좋아. 그냥 친구 이상으로 세나는 충격받았지만 자신의 마음도 같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둘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난 교회 때문에. 이게 안 돼. 세나의 눈물이 흘렀다. 세린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천천히 가자. 내 마음이 중요해. 서울로 돌아온 후 둘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주말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세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설교가 매번 그녀를 찔렀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해. 세나는 결혼을 생각하며 교회 청년부에서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공허했다. 세린과의 시간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세나의 오빠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빠는 형으로 불리며 가족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다. 세나는 걱정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세린이 세나에게 말했다. 선배, 내 오빠. 이상하지 않아? 지난주에 교회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아주 친밀해 보이더라. 세나는 웃으며 넘겼다. 오빠가 왜? 그냥 친구일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씨앗이 되었다. 세나는 오빠의 방을 청소하다가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를 만났다. 아버지께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내 마음은 멈출 수 없어. 오빠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나는 혼란스러웠다. 오빠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오빠가 그녀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했다.
겨울이 오면서 세나와 세린의 관계가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둘은 명동 거리에서 데이트를 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세린이 세나의 손을 잡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배. 영원히 함께하자. 세나는 행복했지만 불안했다. 집에 돌아온 세나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세나야, 내가 요즘 이상해.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세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빠가 집을 나갔다. 미안해, 가족들아.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오빠의 쪽지가 남아있었다. 세나는 충격에 빠졌다. 가족은 혼란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이 일을 숨기려 애썼다. 오빠가 왜?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울었다. 세나는 세린에게 털어놓았다. 내 오빠가 동성애자였어. 집을 나갔어. 세린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럴 수 있어? 내 마음도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세나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도 오빠처럼 될까? 교회를 위해 포기해야 할까? 오빠의 실종은 가족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교회 신도들에게 다들이 해외 선교를 갔다 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의 좁은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그런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너네 오빠 동성애자래? 목사님 아들인데 그녀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세린은 세나를 지지했다. 둘은 자주 한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 내 가족이 이해할 날이 올 거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세린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세린은 LGBTQ+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부산에서 자랄 때 나도 숨겼어. 하지만 서울 와서 자유로워졌어. 세나는 부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에 세나와 세린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린이 키스를 시도했다. 세나는 피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세린은 이해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세나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세나야,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집에 도착한 세나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세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의 일기 봤니? 세나는 놀랐다. 네, 우연히.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도 알았지만 숨겼어. 교회를 위해 세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 아버지는 계속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유혹을 느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오빠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세나는 물었다. 아버지, 그럼 형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빠가 나를 부르는 별명이었어. 형처럼 친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지만 그 안에 숨긴 비밀이 있었지. 아버지의 고백은 세나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과거의 동성애적 감정을 느꼈지만 결혼하고 목사가 되어 억눌렀다. 난 이성애자로 살기로 했어? 교회를 위해. 너도 그래야 해. 세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안 돼. 내가 그러면 가족이 무너져. 교회에서 쫓겨날 거야. 그날 밤, 세나는 집을 나와 세린의 집으로 갔다. 세린은 세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둘은 그날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세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 했을 때 처음엔 화내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해해 주셨어.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지만 변하고 있어. 세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교회에서 내 이야기를 퍼뜨릴 거야의 협박이었다. 세나는 갈등했다. 교회는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매주 찬양팀에서 노래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세린과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녀는 오빠를 찾기로 결심했다. 오빠의 일기에서 힌트를 얻어 홍대 근처 게이 바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다. 세나야. 왜 왔어? 오빠는 피곤해 보였다. 오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걱정하셔. 오빠는 웃었다. 난 자유로워졌어. 아버지의 비밀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오빠의 말에 세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비밀, 오빠는 설명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나의 형 같은 사람과 사랑했어. 그 사람을 형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지만 교회를 선택하고 헤어졌어. 그 아픔 때문에 나를 더 엄하게 키웠어. 세나는 모든 게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억압은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다. 세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 오빠의 말 들었어요. 형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는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세나는 말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 못해요.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해, 세나야.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구나.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교회 신도들이 소문을 듣고 아버지를 압박했다. 목사님, 가족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버지는 세나에게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세린과 헤어지거나 집을 나가라. 세나는 눈물을 흘리며 세린에게 말했다. 미안해, 헤어져야 할 것 같아. 헤어짐은 고통스러웠다. 세린은 울며 물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세나는 가족 때문에. 교회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세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지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다. 세나야, 내 마음 따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말은 의외였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다. 여름이 왔다. 세나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그곳에서 우연히 LGBTQ+ 모임을 만났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어렵지만 변화하고 있어?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매년 커져. 세나는 용기를 얻었다. 서울로 돌아온 세나는 세린을 찾았다. 세린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세린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기다렸어. 선배 둘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그러면 교회를 그만둬야 해. 세나는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갈게요. 고조되는 갈등 속에 오빠가 돌아왔다. 아버지, 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빠는 자신의 연인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야.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오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흔들렸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보, 우리도 젊었을 때 사랑했잖아. 아이들 마음 이해하자. 아버지는 고백했다. 형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목사가 됐지? 하지만 후회해. 아버지의 이야기, 젊은 시절, 신학대학에서 만난 선배. 형처럼 따랐지만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회와 종교 때문에 헤어졌다. 그 아픔으로 보수적으로 살았다. 미안해, 아이들아.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았어. 세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하지만 외부 충돌이 왔다. 교회 장로가 소문을 듣고 아버지를 해임하려 했다. 목사님 가족이 이러면 안 돼요. 세나는 교회에 나가 증언했다.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신도들은 동요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수는 반대했다. 세린의 가족도 문제였다. 세린의 부모가 서울로 왔다. 우리 딸이 왜 정상적으로 살아? 세린은 맞섰다. 엄마, 아빠. 이게 제 정상이에요. 부모는 처음엔 화냈지만 세린의 눈물을 보고 생각했다. 가을 축제 때 세나와 세린은 함께 인사동을 걸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며 웃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 신도가 둘을 봤다.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쫓겨났다. 미안해, 세나야. 내 탓이 아니야, 세나는 울었다. 아버지, 함께 새로 시작해요. 가족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 세린의 부모가 카페를 도와주었다. 새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나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겨울에 세나와 세린은 눈 덮인 지붕 위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 장면은 둘의 사랑을 상징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세나의 옛 친구가 교회에 고발했다. 세나가 동성애자예요. 교회는 그녀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배신의 충격은 컸다. 옛 친구는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 내가 너무 자유로워 보이니까. 세나는 상처받았지만 세린이 위로했다. 우린 강해. 함께라면 가족도 지지했다. 아버지는 새 교회를 세우려 했다. 포용적인 교회, 사랑을 중심으로. 봄에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세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게 나야. 세린과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죄인들, 세나는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여름, 세나와 세린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부산 해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맹세했다. 아버지가 축복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었다. 오빠도 연인과 함께 왔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계속됐다. 세나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가 안 좋아. 그녀는 항의했다. 제 사랑이 왜 문제예요? 결국 이겼지만 피곤했다. 세린은 카페를 그만두고 LGBTQ+ 상담소를 열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자. 가을, 아버지의 새 교회가 문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에서 아버지는 고백했다. 나도 과거에 동성애를 느꼈어.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신도들은 박수를 쳤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겨울, 세나와 세린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눈 덮인 산책로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로맨틱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오빠의 연인이 병에 걸렸다. 에이즈의 편견 때문에 치료가 늦어졌다. 가족은 함께 싸웠다. 편견을 깨자. 병원에서 오빠의 연인을 돌보는 날들. 세나는 사회의 무지를 느꼈다. 동성애 때문에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이해했다. 가족의 결속이 강해졌다. 아버지는 기도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봄, 연인이 회복됐다. 고마워. 모두 이 사건으로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세나와 세린은 책을 쓰기로 했다.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 책이 출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TV 인터뷰에서 세나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때예요. 가을, 반대자들이 시위를 했다. 동성애 반대, 세나의 집에 위협이 왔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아졌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퍼졌다. 러비즈 러브 커리어. 겨울,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행복해. 너희 덕분에 세나는 세린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최종 충돌, 옛 친구가 다시 배신. 책 내용을 왜곡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법정에서 세나는 증언했다. 진실이에요. 사랑이에요. 소송은 이겼다. 판사는 사랑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 승리는 한국 LGBTQ+ 운동의 이정표가 됐다. 세나와 세린은 영웅이 되었다. 봄, 둘은 새 집을 샀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가족은 자주 방문했다. 아버지의 교회는 번창했다. 포용의 장소. 여름, 제주도에서 휴가.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영원히. 가을, 책이 베스트셀러.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세나는 말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랑을 찾자. 한복처럼 아름답게. 겨울, 눈 내리는 지붕 위에서 키스. 사랑의 결말은 희망적. 가족의 화해, 사회의 변화. 세나는 생각했다. 교회를 위해 포기하려 했지만 사랑이 이겼어. 형 아버지의 비밀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인문적 메시지,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변화 속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행복을 가져온다.